레크리에이션 지도론에 대해서 PPT 자료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내용을 조금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보시면 레크리에이션은 대상, 장소, 모임, 성격과 방법에 따라 그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지도자, 또 그리고 진행자, 강사, 사회자, 선생님, MC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끼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고 또 춤을 잘 추고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엔 단순한 목적의 놀이로서 프로그램이 가능했고요. 그 놀이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큰 문제는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격과 소양,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늘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즉,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자는 지성과 덕성, 순발력 등의 총체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철저함과 또 풍부한 화제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에요. 첫 번째, 진행 능력과 열의. 오타가 있었네요. 탁월한 감각과 순발력, 풍부한 시사와 상식,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 흥미와 욕구 충족, 뛰어난 현장 감각, 전문적인 기술 습득, 겸손함과 바른 예절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치밀함과 기획력 그리고 연출력이 필요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교육적 의미를 부여해서 반성과 자료 수집 및 연구를 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좀 상당히 많죠. 갖춰야 될 게. 다음은 세 번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 준비사항을 보시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전 정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모임에 들어온 구성원들의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원 구성은 남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구성원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교통편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내외인지, 강당이나 운동장, 그늘이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하시고요. 또 화장실과 식수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론 프로그램과 장비, 즉 도구를 마련하는 거겠죠. 전기시설과 음향 시스템, 협조자 및 보조 진행자가 있는지, 그리고 게임 도구와 연령 및 적응력을 고려를 하셔야 하고요. 또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의사항을 살펴보실 텐데요. 유의사항으로는 경제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 시 남녀 등 신체적인 편견을 두지 않아야 해요.
여기서 이렇게 유의사항을 주지 않으면 꼭 이 구성원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레크레이션의 모든 목적은 신체 활동을 하고 유의를 줄 수 있는 놀이의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남녀를 이렇게 나눠 놓고 하는 게임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 같이 함께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배정을 잘 해서 내가 준비한 시간 외에 여분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보다 시간이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배정을 잘 해서 적절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과 행동에 따른 건데요. 첫 번째 이 말은 발음과 발성을 말하는 거죠. 표준말과 고운말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하고 긍정적인 언어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약의 조절과 속도를 조절을 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게 설명을 하는 거는 지도자로서의 부족이 느껴지죠. 그래서 간결하고 요점만 말하고 정확한 취지를 전달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발음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해야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정과 자세. 이거는 눈과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쵸? 앞에 나와서 지도를 하는 사람이 바닥을 보거나 다른 딴짓을 하고 지도를 하면 구성원들이 이 지도자의 자질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웃는 얼굴을 최대한 무기로 생각을 하고요. 인상을 쓰지 말아야겠죠. 양손을 적절히 사용해서 친근감이 들게 합니다. 그냥 양손을 바닥에 그냥 딱 다리에 붙이고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바른 자세로 임해주고 구부정하지 않게 침착한 표정과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선과 복장에 빠질 수가 없겠죠. 참여자들을 빠짐없이 고루 모두 살펴봐 주셔야 해요. 특정 사람을 계속 쳐다보지 않고요. 시선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장과 두발을 단정하게 하고 용모는 장소와 내용에 맞게 연출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계절성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너무 더운데 겨울 옷을 입고 앞에서 지도를 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계절에 맞는 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큰 프로그램 계획과 게임 이론을 대해서 보실 건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의 계획을 보실게요. 레크리에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처음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프로그램이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고요. 그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짜는 것이 원칙이긴 해요. 하지만 대상의 욕구에 의해 또는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 임기응변으로 해나가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대상의 원리를 보실 텐데 이 대상의 원리는 참가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대상의 연령이나 또 지위, 학력, 성별, 인원 등을 고려를 해서 참가자의 의견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의 원리를 볼 거예요. 장소의 원리는 레크리에이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장소가 매우 중요해요. 먼저
실내와 실외로 구분을 지어지는데, 실내에는 의자에 앉는 곳이 마룻바닥인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외는 그늘이 있는지, 그리고 바닥은 평탄한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내에서는 의자로만 나열이 되어 있으면 편안하게 이제 바닥에 완전하게 좌식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니면 의자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인지를 고려를 하셔야 하는 거고, 또 실외에는 그늘이 없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는 공간이면 사실 30분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하고, 또 그 공간의 크기와 시설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 자, 세 번째로는 모임의 성격의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모임의 성격은 대상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친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개선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알맞게 프로그램을 계획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시간상의 원리.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에 약 10분에서 15분간의 여유를 두셔야 그 프로그램을 잘 짜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루즈하게 일부러 끌고 나가지는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계절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이제 얼음을 활용한 해서 게임을 하면 구성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참여의 원리는요. 특별한 기술이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 안에 이제 체육대회나 연수나 캠프를 구분을 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본인이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짜여진 게임들이 재밌어 보여서 내가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지도를 하는 거는 솔직히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썰을 잘 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진행 기법의 원리를 보시면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면 음미가 고조가 됩니다. 앞에 나오는 지도자가 육성을 말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미관상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의 기법의 원리를 높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진행자와 또 참여자들의 역할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고, 또 충분히 회의를 통한 준비와 진행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게임 진행 방법을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리듬에 의해 이루어지고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장소나 대상, 그리고 시간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분위기 조성 단계를 보실 텐데, 적극적이고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 서로 친해지고 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박수와 노래, 또 율동과 자기소개, 또 조장 선발 등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팀의 구성을 나눠 보아야 하셔야 하는데, 게임에 응할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면 팀의 위치와 대형을 구성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파트너 게임, 장기자랑 게임, 관람, 각종 경영대회 등으로 전개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 팀을 구성을 하는 게 A, B로 나눌 것인지, A, B, C, D로 네 팀으로 나눌 것인지, 토너먼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리그로 할 것인지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절정의 시간을 보실 텐데, 지도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전체를 장악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재미있는 기쁨의 시간으로 유도를 합니다. 자, 이때는 팀 파워 게임이나요, 또 스킨십 게임, 또 그룹 댄싱 게임이 아주 적합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즐겁게 함께 했던 시간을 다음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주의를 정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악수나 합창 그리고 메시지 전달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아주 이게 게임 진행에 적절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지도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게임의 분류를 보실게요. 첫 번째, 목적에 의한 분류는 인사게임. 인사게임은요,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이름과 특징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익힘으로써 서먹한 분위기를 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네, 이게 오타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계 게임은 시작 전 먼저 온 사람들과 함께하는 비공식적인 게임, 그리고 시작 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원활하게 연결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구분이 되고요. 파트너 게임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 팀이 이루어져 있는 게임, 팀 구성은 인원과 장소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 게임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정말 이 A, B 혹은 A, B, C, D로 팀을 나누지 않고 이 모두 여기 뭐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이 함께 같이 모두 경청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칙 게임은 어떤 게임의 결과로 벌칙이 부여되었을 때 재미있는 동작으로 또 모든 구성원이 함께 웃음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형태와 장소에 따른 분류는 게임의 분류들은 성격이나 대상, 그리고 장소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이 되어요. 이러한 형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취침은 야외에서 하기 힘든 게임으로 많은 공간은 필요하지 않고요. 실외 게임은 동적이고 움직임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파트너 게임은 서로 마음을 열어주는 게임으로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커플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중 게임은 버스나 기차 안에서 지루하기 쉬운데 여행길에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무대 게임은 스테이지 게임이고요. 강당이나 교실, 또 무대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한 게임은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나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구를 이용해서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싱어송 게임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따라 하고 또 게임이 더해지고 보편적으로 프로그램 도입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잘만 가미를 하셔서 내가 발표한 게임을 잘 짜시면 정말 지도자로서 충분히 자질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여가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의 개요를 보실 거예요. 집단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놀이 장소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명확하게 놀이를 한다는 능동은 본능적이지만요. 놀이의 구체적인 방법은 학습을 통해 얻어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의 장소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인간을 압박을 하면요. 압박을 할수록 의식적으로 이완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이와 같은 방안 제시로서 레크리에이션의 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정신적인 장을 제공을 하고요. 자기 개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계몽하는 지도자의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의 질병은 권태와 무기력이고 능력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훌륭한 능력의 발휘 없이 식물 인간화되기 되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에서 필요를 느끼듯이 유능한 지도자의 배출로서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의 실시에서 이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지도자는 생기는 것이고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있었지만 인문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행동도 연구하고 있는 최근에는 지도력이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지도자는 참가자와 같은 위치에 서서 또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때때로 필요에 따라 지도자는 공통의 목적을 향하여 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여가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지도자 유형을 대해서 볼 거예요. 아까 우리 PPT 내용에도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도자의 유형은 지도 방법상의 차이는 지도 자신의 성격과 그리고 특성에 의해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느냐에 따라 그 형태에 달리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속하게 되는데 독재자 유형, 그리고 방임형, 그리고 민주형 지도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재형 지도자는요, 집단의 목적 달성과 작업 과정 절반에 걸쳐 독단적이고요. 집단 구성원들의 창의력이나 의사가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복종을 강요를 하고요. 또 지도자의 행위에서 피지도자는 지도자를 따르게 되기는 하지만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맹종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엄격한 규율로서 지도에 임하고 또 지도자는 명령자로서 행동에 임합니다. 모든 결정은 지도자가 하고요. 지도의 전반적인 목표나 지도 과정은 지도자에게 일임이 되는데 집단 활동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요. 또 영속적이든 간에 항상 지도자가 입안하며 그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오직 지도자뿐이에요. 아무도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지도자에게 종종 발생되는 것은 공격적이고 적시적인 행위고요. 집단의 각 성원은 자기 자신이 사고하다든지 진취적으로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저항이 있어요. 전제적 지도자에게 발견되는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많고요. 구성원들 간의 경쟁심이 많아요. 자발성, 독립성, 자기 결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격적인 태도이고 일부 구성원들은 복종심이 강하게 지니고 있긴 하지만 복종자는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요. 또 지도자가 없을 시에는 집단의 혼란이 야기되기 쉬워요.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자유스러움이 결여가 되고 또 구성원들 간의 책임이 없고 갈등이 심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성원들 간의 협동심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방임형 지도자를 볼게요. 이 지도자의 특징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고요.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에 대해서 집단 결정에 대한 소극적이고 충고를 한다든지 자기 의견이 당당하게 발표하는 일 따위는 거의 없어요. 완전히 그냥 내려놓는 거죠. 집단 내에 누군가가 조언을 해올 때는 자기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다든지 장래의 계획,
그리고 활동에 대하여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지도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집단의 성원들 간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러한 지도형의 지도자는 대체로 두 가지의 지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한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고 방식이나 그가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숙련과 지식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없는 지도자를 말하고요. 또 한 사람은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요. 사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유스러움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도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하고 형태로서 또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요구가 없는 한 방관하는 형태의 지도 활동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도자는요. 필요한 교재를 제공한다거나 구성원들의 요구사항 외에 직접 지도 역할을 하는 기회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은 이렇게 같아요. 지도받고 있는 활동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동 목표의 설정이 없고 능률이 떨어져요. 활동이 매우 자연스럽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불만과 불신이 많고 지도자에게는 공격적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도자 능력은 지도 능률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방인형 지도자하고 맨 위에 독재형 지도자는 지도자로서는 좀 빵점이라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민주형 지도자를 보겠습니다. 이 민주형 지도자는 지도자의 의견이 구성원들에게 필요해요. 필요하게 될 때는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주어야 하고요. 이와 같은 조언은 항상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고 창조적으로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줍니다.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요.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활동하도록 조언하는 지도 형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앞서 보여준 그 두 가지의 지도자보다는 훨씬 더 지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요. 지도자 스스로도 자기 비판을 하면서 활동해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스스로의 발전을 찾아듣도록 도와주고 민주적인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그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강제적으로 따르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특징이고 또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지도자에게 의지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 내 구성을 강화하고 구성원들 간의 건강한 우애를 바탕으로 또 두터운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요. 그리고 지도자의 의견이나 소망사항을 강요하지 않고요. 이러한 의도에 제시하더라도 강제성이 결부되지 않아요. 구성원들 간의 협조와 이해를 시키도록 지도를 하는 게 특징이고 지도자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정을 바라는 건데요. 또 집단의 구성원들은 올바른 평가를 스스로 배워 장래의 구성원 간의 토의와 결정을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창조하는 데 노력을 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모든 일들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결정하지는 않고요. 지도자의 조언하에 전체적인 토의와 결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또 공동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지도 활동으로서 원만한 지도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성원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 최대한 격려하고 도와주는 지도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형 지도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구성원들 간의 자체적인 평가를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지도자의 부재 시에도 능률 향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독단적인 지도보다는 구성원들에 의한 의사를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의 범위에서 지도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은 PPT 내용을 조금 더 압축시켜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내 개인 게임 발표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안을 짤 수 있는 레포트를 드릴 거예요. 그 레포트를 짤 수 있는 방법 또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레크리에이션 지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